네, 그러면 시간이 되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 중인 경태훈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심 보안 로그를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오픈서치로 전송해주는 구성 방식, 각종 로그에 대한 상세 내용들에 대해서 세션을 진행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픈서치로 전달된 로그를 기반으로 대시보드를 구성하고 알람을 구성하는 듯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관련 특 오픈서치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에 대한 내용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픈서치 대시보드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오픈서치 대시보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서치 대시보드는 오픈서치와 함께 작동하도록 제작된 오픈소스 실시간 시각화 툴입니다. 오픈서치 인덱스에 쌓인 도큐멘트를 활용해서 다양한 차트를 만들어내고 거의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반영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파이 차트나 데이터 테이블, 게이지 차트, 태그 클라우드 등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심 예시를 보여드리는 과정에서 여러 유형의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대시보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오픈서치를 생성하면 사진과 같이 도메인 엔드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표시한 부분이고요. 도메인 엔드포인트를 클릭하시게 되면 우측 그림과 같은 로그인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사용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제일 먼저 보는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차트를 시각화해서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가 있고요. 로그 데이터를 탐색 및 분석할 수 있는 디스커버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먼저 실시간 로그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는 디스커버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커버에 접속을 하면 보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디스커버는 다음과 같은 UI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단에 쿼리바의 DQL이라고 하는 대시보드 쿼리 랭귀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DQL은 텍스트 기반의 쿼리 랭귀지고 오픈서치 대시보드에서 데이터를 필터링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 리퀘스트 바디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벤트 버전 .1.08과 같은 쿼리를 통해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좌측 하단에 필터 추가 버튼이 존재하고요. 그 아래에는 여기 AWS 클라우드 트레인 로그스 와일드카드로 되어 있는 인덱스 패턴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덱스 패턴은 직접 생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생성할 수 있는지는 다음 장에서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서 제공하는 사이드바의 경우에는 여러 제공되는 필드 타입과 필드명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특정 필드만 볼 수 있게 필드 단위로 설정하거나 혹은 특정 필드 안에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만 소트해서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임스탬프를 통해서 오늘 일자에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데이터만 보겠다라고 하면은 타임스탬프 버튼을 클릭을 해서 제공되는 여러 타임스탬프 중에서 일부 타임스탬프만 지정을 해서 데이터를 소트해서 보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도 이따가 같이 데모 시연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보이는 화면은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시간에 따른 로그 발생량을 보실 수가 있고 이 로그 발생량은 여기 예시에서는 00시부터 10월 7일의 00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위에 보이는 시간 범위 조정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저장을 해서 커스터마이즈드 된 디스커버 화면을 구성하실 수도 있고, 또는 별도 구성된 디스커버 화면을 여러 계정과 공유하는 이런 쉐어 버튼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서 커스터마이즈된 레포트를 언제든지 다른 계정과 쉐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하기 편하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인덱스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패턴은 디스커버 UI에서 이제 인덱스 패턴을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덱스 패턴이란 오픈 서치 엔진에 인덱스를 매핑하는 역할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픈 서치 대시보드에서는 시각화를 위해 반드시 인덱스 패턴을 생성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생성하셔야 되고요. 인덱스 필드에 대해서 매핑 정보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 서치에 인덱싱된 데이터에 대해서만 인덱스 패턴 생성이 가능합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오전 세션에 여러 데이터들을 어, 예를 들어서 S3로 업로드하거나 아니면은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를 통해서 오픈 서치에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올려진 로그에 대해서만 인덱스 패턴이 생성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일드 카드를 사용을 해서 여러 인덱스를 동시에 매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일별로 로그 언더바 1 그리고 로그 언더바 2와 같이 생성되는 인덱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로그 언더바 와일드 카드로 인덱스 패턴을 설정함으로써 로그 언더바 1과 로그 언더바 2의 도큐먼트를 한 번에 조회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활용 예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커버 UI에서 체인지 인덱스 패턴을 클릭을 하게 되면 검색 대상을 특정 인덱스 범위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액세스 키에 대해서 어떤 AWS 리소스들에 접근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다른 데이터들은 확인할 필요 없이 클라우드 트레일의 데이터를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 클라우드 트레일 인덱스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선택하여 범위를 좁힐 수가 있고, 다른 예시로는 여러 인덱스에 걸쳐서 액세스 키로 인한 보안 위협을 탐색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와일드 카드를 사용해서 여러 인덱스를 포함하여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덱스는 곧 데이터의 범위이기 때문에 인덱스를 신중히 설계를 하셔야 되고, 이를 통해서 효율적인 데이터 조회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게 됩니다. 오픈 서치 대시보드에서 지정하는 날짜 값은 이렇게 일자나 분 혹은 시간, 일자 단위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즉 날짜 값은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직접 날짜 범위를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투데이나 최근 15분과 같이 자주 사용되는 기간값은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commonly used의 UI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한 값이 너무 짧다. 예를 들어서 15분 단위로 데이터가 적재되는 예를 들어서 가드듀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1분 단위로 뭐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데이터가 반영되기 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쿼리의 조건으로 입력한 시간 범위의 값들을 모두 확인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은 필터를 사용을 하셔서 특정 필드에 대해 조건에 대한 결과값만 보도록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사각형으로 표시한 부분이고요. 이 Add 필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Edit 필터 할 수 있는 화면이 뜨게 되는데, 이 해당 예시에서는 클라이언트 IP를 is라고 하는 오퍼레이트를 지정을 함으로써 해당 71.49.132.218에 해당하는 IP에 대해서만 필터를 적용하겠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퍼레이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 외에도 is, is not, is between, is none of와 같은 다양한 설정 값으로 필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해당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예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is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특정 IP를 값으로 지정해서 검색을 하게 된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한 개의 히트가 발생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 테이블의 세부 내역을 보시게 되면 클라이언트 IP에 저희가 여기에 필터의 조건을 걸었던 71.49.132.218 IP를 갖는 데이터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또 상단에 쿼리바에 DQL이라고 하는 대시보스 쿼리 랭귀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커스텀하게 조회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DQL을 통해서 어떤 유형의 데이터를 쿼리할 수 있을까요? DQL을 이용을 하시면 대시보드에서 다음과 같은 유형의 쿼리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용어 쿼리, 텀 쿼리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더큐멘트 검색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쿼리라고 보실 수가 있죠. 또한 and, or not과 같이 여러 조건을 적용을 해서 쿼리를 하려면 불 쿼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날짜와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날짜 및 범위 쿼리, 그리고 필드의 특정 경로까지 지정해서 쿼리할 수 있는 중첩 필드 쿼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 쿼리는 쿼리에 지정한 필드의 값이 입력한 용어와 동일한 경우 검색이 됩니다. 해당 예시에서는 쿼리를 이제 srcaddr이라고 하는 소스 주소를 142.93.77.241이라고 하는 정확한 IP 주소를 명시를 하였고, 앞서 봤던 필터가 이 용어 쿼리를 사용하기 쉽게 UI로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소스 어드레스와 부합하는 데이터들만 결과값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어 쿼리에서도 와일드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와일드카드를 기준으로 앞 또는 뒤에 문자열이 일치하는 도큐먼트들을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예시는 142.93. 와일드카드를 입력하였는데, 이 뜻은 142.93으로 시작한 모든 소스 주소에 대한 결과값을 요청하는 쿼리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142.93까지는 같지만 그 뒤에 있는 IP 주소들이 상이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부을 쿼리는 and, or, not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이에 해당하는 더 정제된 결과값을 받아볼 수 있게 해주는 쿼리입니다. 예시로 142.93.71.45라는 IP가 악의적인 사용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주소로부터 어떤 인스턴스에 악의적인 접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실 텐데, 그럴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VPC 플로우 로그라고 하는 인덱스 패턴으로 들어와서 어떤 소스에 대해서 어떤 데스티네이션 주소에 대해서 접근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는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10.0. 와일드카드를 지정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10.0.0.8과 10.0.11.48 이 두 개의 EC2 인스턴스에 접근을 시도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디스커버를 통해서 대상 인스턴스들이 어떤 인스턴스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탈취 흔적을 다른 서비스를 통해서 더 면밀하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범위 쿼리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알지 못하더라도 특정 수치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예시에서는 범위 쿼리로 세큐리티 헙의 심각도 수준이 70 이상으로 높은 더큐멘트들만 검색을 했습니다. 이처럼 크리티컬한 보안 위협이 발생한 내역을 빠르게 살펴보고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용어 쿼리나 부을 쿼리와 함께 사용을 해서 지정한 범위 내의 특정 도큐멘트들을 검색할 수 있게 되고요. 개발자분들은 아마도 if문과 유사하기 때문에 익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 쿼리로 특정 기간에 대한 쿼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간 쿼리로 9월 한 달간의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를 검색을 했습니다. 부등호를 사용을 해서 지정한 날짜 이상, 이하 또는 같은 날짜를 검색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뒤에서 살펴볼 대시보드의 시간 설정입니다. 이는
검색 쿼리와 무관하게 현재 검색된 결과 중에서 지정된 시간만큼만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쿼리에서 한 달간의 데이터를 검색했다고 하더라도 대시보드의 시간 설정이 today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쿼리된 결과 중 오늘 데이터만 검색이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첩 필드 쿼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 인덱스의 매핑 설정으로 중첩 그룹을 사전 설정하셔야 합니다. 이는 인덱스 템플릿을 사용을 해서 설정하실 수 있고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를 보다 보면 특정 필드에 리스트 형식으로 중첩되어서 값들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예시에서는 유저라는 필드에 존, 앨리스와 같은 값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첩 필드 쿼리를 사용을 해서 필드의 특정 경로에 해당하는 값들을 지정을 해서 정확한 값을 리턴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시각화에서 보실 수 있는 비주얼라이즈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서치 대시보드에서는 다양한 시각화 타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테이블, 그리고 여기 보이는 라인 차트, 파이 차트, 그리고 태그 클라우드, 그 외에도 위전 맵, 호리젠털 바, 간트 차트와 같은 여러 가지 시각화 아웃풋을 구성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라인 차트와 파이 차트를 예시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인 차트입니다. 라인 차트를 선택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Y축과 X축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Y축의 경우에는 Y축의 값을 이렇게 카운트로 할 건지 아니면 average, max, 평균, 민 값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X축 설정의 경우에는 날짜 범위, 히스토그램, IPv 범위와 같은 다양한 설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Y축과 X축을 설정하고 나고 그 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추가 설정을 하시게 될 텐데 뭐 인터벌을 분 단위로 주겠다와 같은 추가 설정을 완료하신 다음에 아래에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최종 설정을 업데이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우측 상단에 세이브를 클릭을 하고 시각화 제목을 VPC 패킷 흐름 예시처럼 입력을 한 다음에 디스크립션 작성을 하시고 세이브를 눌러서 최종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저장된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추후 대시보드를 사용을 할 때, 생성을 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툴입니다. 다음은 파이 차트입니다. 파이 차트에 어떤 데이터 소스를 선택할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여기 예시에서는 클라우드 트레이를 데이터 소스로 사용하는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시는 AWS 리소스에 대한 API 호출 빈도를 확인하기 위한 예시 파이 차트입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S3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업데이트를 클릭을 하고 세이브를 눌러서 파이 차트를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API 호출 빈도라고 지정을 하고 디스크립션을 통해서 쉽게 분류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하고요. 다음은 앞서 만든 로그 그리고 시각화 자료를 토대로 입맛에 맞게 구성하실 수 있는 대시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픈서치를 들어가면 대시보드와 디스커버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대시보드를 클릭하겠습니다. 대시보드를 선택하면 처음 보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새로운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Add를 클릭하셔서 방금 저희가 앞서 만들었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dd를 클릭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위 비주얼라이즈 파트에서 라인 차트와 파이 차트를 생성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틀로 VPC 패키트론과 API 호출 빈도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었고요. 이거를 선택을 해서 다음과 같이 간편한 대시보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구성으로 배치를 하실 수도 있고 드래그 드랍 방식으로 여기에 보이는 것과 내용과 다르게 좀 순서를 바꾸신다던가 아니면 화면 크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시보드 역시도 우측의 세이브 버튼을 눌러서 최종적으로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을 작성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추후 다른 계정과 공유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대시보드를 기반으로 회의를 진행하신다던가 레포트를 작성하신다와 같은 기능들을 연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알러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존 오픈서치에서는 데이터 옵서버빌리티를 위해서 알러팅 플러그인을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얼럿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순서는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목적지 생성입니다. 받고자 하는 데스티네이션, 즉 채널을 설정을 하고요. 여기에는 아마존 차임, 이메일, 슬랙, 웹훅과 같은 데스티네이션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모니터 설정을 통해서 알람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인덱스 패턴, 그리고 쿼리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모니터 설정 후에는 트리거 설정을 통해서 알람 발생 조건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운트가 1000이 넘어갈 때, API 호출 1000이 넘어갈 때 트리거를 발생시키겠다와 같은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발생 조건에 부합을 했을 때 어떤 내용, 그리고 어떤 디스크립션을 포함을 해서 알람을 누구에게 발송할 것인지를 설정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이 1시간에 HTTP 503 오류를 6개 이상 기록을 하면 이메일을 받는다던가 지난 20분간 인덱싱된 새 문서가 없으면 개발자에게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발생하는 보안 이벤트에 대해 신속하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알러팅의 데스티네이션을 선택을 하고요. Add Destination 클릭을 해서 목적지를 설정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목적지는 슬랙이고요. 웹북 URL도 작성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스티네이션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은 알람의 기준이 되는 모니터를 설정하게 됩니다. 모니터 탭에 들어와서 크리에이트 모니터를 클릭을 하면 모니터 세부 설정 화면에서 모니터가 트리거될 조건들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쿼리, 버킷, 클러스터 타입을 선택할 수가 있고 모니터 결정 방법 및 검사 주기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보이는 화면에서 쿼리를 수행할 인덱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데이터 필드를 필터하는 쿼리 역시도 설정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필터 조건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Add 필터를 누르게 되면 우측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벤트 네임이 put 오브젝트일 때 이 도큐멘트에 대해서만 필터를 해서 모니터를 트리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트리거의 이름을 지정을 하고 세베리티 레벨이라고 하는 심각도 수준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알림을 받는 관계자들이 알림의 중요도를 스스로 분류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트리거 컨디션은 트리거 되기 위한 조건으로 여기서는 put 오브젝트 카운트 값이 많이 넘을 때 트리거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어서 앞서 만들었던 목적지를 선택하고 메시지의 주제 및 세부 내용들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얼럿 설정을 다 마친 후에 다음 예시와 같은 알람을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제목과 서비스, 그리고 심각도와 같은 정보를 알람을 통해 받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디스크립션 내용을 통해서 특정 인스턴스가 허가되지 않은 IP 주소와 통신하고 있고, 이는 가드듀티 서비스의 위협 IP 리스트에 있는 IP라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노트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은 오픈 서치 서비스에서 지원하는 시각적 보고 기능입니다. 노트북은 마크다운, SQL 및 파이프드 프로세싱 랭귀지 PPL 쿼리, 다중 타임라인을 지원하는 시각화를 결합해서 사용자가 쉽게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는 셀 또는 단락으로 구성된 문서입니다. 노트북은 오픈 서치 대시보드 링크, PDF, TNG와 같은 파일로 공유가 될 수 있고, 오픈 서치 대시보드에서 직접 업데이트하여 오픈 서치 사용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데이터 기반 탐색 및 협업을 촉진할 수 있게 됩니다. 노트북의 일반적인 사용 사례로는 사후 보고서 작성, 일일 보고 작성, 실행 책자 설계, 실시간 인프라 보고서와 같은 문서 작성들이 있습니다. 생성 방법은 간단합니다. 좌측 버튼에서 옵서버빌리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노트북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파라그래프로 코드 블락 혹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먼저 코드 블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크다운, SQL, PPL 언어를 사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콘텐츠를 작성하는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PPL은 파일드 프로세싱 랭귀지의 약자인데, 예시와 같이 나이가 19세 이상인 계정의 이름과 성 검색을 위해서 작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 파라그래프는 오픈 서치 대시보드나 시각화 도구를 임포트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만들었던 파이 차트를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고요. 코드 블락 및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적절히 사용을 해서 보고서를 만드셨다면 최종적으로 Create Report Definition 기능을 통해서 PDF, PNG와 같은 파일 포맷을 설정하실 수가 있게 되고, 생성 후에는 결과적으로 화면과 같은 리포트 리스트를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리포트 리스트를 받아보실 수 있고, 이를 통해 기간별 리포트를 쉽게 개발하고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과 보이는 양식과 동일한 세큐리티 레포트를 만드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당 세션에서는 오픈 서치 대시보드의 여러 기능, 디스커버, 비주얼라이제이션, 노트북, 얼러팅과 같은 기능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는 시간에서는 시몬 오픈 서치 데모를 통해서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을 실제로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제가 공유드리는 화면과 저희가 이제 챗을 통해서 링크를 하나 공유드리게 될 텐데, 해당 GitHub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좌측과 같은 시몬 아마존 오픈 서치 서비스 화면을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1분에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 화면을 준비해 두시면은 바로 캐치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세션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실습 세션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